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볼보 S90 D4 준비했습니다. 볼보 S90의 엔트리 모델이죠.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 라인업에서 가장 아래 위치하고 있는 D4 인스크립션 모델을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볼보의 앞모습입니다. 토로의 망치를 응용한 헤드램프, 그리고 아주 절도 있는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 그 앞에 볼보 엠블럼 들어와 있습니다. 풀 LED 방식의 헤드램프는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과 코너링 램프 기능 등을 갖췄죠. 스마트하게 전방을 비춰주고 코너에서도 차의 진행 방향으로 조사 각도를 변경을 해줍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255-40R19 사이즈의 타이어고요. 10개의 스포크를 가진 휠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볼보 S90의 디자인은 긴 보닛 그리고 짧은 데크, 이렇게 디자인 특징을 이룹니다. 앞부분 보시면 앞에 오버행이 거의 없죠. 앞타이어가 거의 범퍼와 만나는 지점까지 바짝 앞으로 당겨 놓았고요. 리어 오버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한 라인들로 처리한 뒷모습이 인상적이죠. 리어램프의 형상, 그리고 스포일러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보닛 끝부분을 살짝 곡면 처리한 부분들 눈길을 줍니다. 볼까요? 깊게 들어와 있고요. 아쉽게도 트렁크 윗부분 철판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스페어 타이어 들어와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자, 범퍼 아래로는 두 개의 머플러, 뒷모습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S90 D4의 엔진룸입니다. 2.0 디젤 엔진이 올라와 있고요. 190마력의 최고 출력, 40.8kgm의 토크를 내죠. 뒷좌석입니다. 들어와서 앉은 첫인상이 아주 깔끔하고 여유있고 고급스럽다 라는 겁니다. 실내 컬러가 투톤, 고급 가죽, 그리고 원목, 바워슨 윌킨스 오디오, 이런 부분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 집어넣어 줍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요. 약간 기울어서 앉게 되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겠죠. B필러의 송풍구, 그리고 센터 콘솔 뒤로도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좌우 제각각 다른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공조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12V 전원인데, 자, 여기서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센터 터널입니다. 아주 높게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의 한 뼘 높이의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 앞바퀴 굴림 방식이죠. S90이 앞바퀴 굴림과 사륜 구동, 이 두 가지 구동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륜 구동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 터널이 불가피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게 앞바퀴 굴림 차의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앞바퀴 굴림 방식과는 이제 궁합이 안 맞는 이런 센터 터널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제한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적당한 높이의 팔걸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보 시트의 특징 중 하나는 또 아이소픽스 시트죠. 아이소픽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런 시트입니다. 유아용 베이비 시트를 쉽게 시트에 탈착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소픽스 대응 시트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부모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자, 뒷좌석 햇볕 가리개 이렇게 있고요. 손잡이, 그리고 실내 조명 들어와 있습니다. 올라올 때 뒷창이 걸리면 리와인드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물질이 걸렸을 때 자동으로 뒷창 리와인드 되는 부분, 역시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머리 윗 공간 주먹 하나 딱 들어가고요. 어쨌든 아주 공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짜인 듯한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뒷좌석 승객을 위한 별도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은 생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세로로 배치된 9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통해서 차의 거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버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로로 배치된 9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조작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홈 버튼을 누르면 차의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내비게이션은 마치 핸드폰을 조작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FM, 블루투스 혹은 USB,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페어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한번 볼까요? 오일량,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정상이고요. 자, 보시면 음향 경험, 메시지, 차량 상태, 주행 성능, 그동안 주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연비 이런 부분들 보여줍니다. 여러가지 차의 기능들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습니다. ESC 스포츠 모드 온오프, 스타트 스톱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코너링 조명, 조향 가변형 전조등, 뭐냐면 코너링 램프죠. 조향에 따라서 헤드라이트 조사 각도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레인 키핑 에이드, 레인 키핑 어시스트, 차선 유지 장치죠. 그리고 디스턴트 할랏,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BLIS 측면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확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보, 크로스 트래픽 알랏은 뭔가요? 차량 뒤를 가로지르는 사물을 경고한다고 되어 있네요. 차의 뒷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크인, 파크아웃,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죠. 주차를 하고 출차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주차 보조 장치, 조수석 조절, 크루즈 컨트롤, 후방 햇빛 가리개 이런 부분들 운전석에 앉아서 바로바로 모니터하고 활성화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스위치이긴 하지만 버튼들이 큼직큼직하게 배치돼서 조절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따로 맞출 수가 있죠. 뒤쪽 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측을 따로 온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의 실내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트위터 스피커죠. 올라와 있는데 그 옆에 보어스 앤 윌킨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용 카오디오용 최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를 통해서 아주 양질의 소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아이유 노래 하나 들어보시죠. 아주 잔잔한 음질이지만 상당히 질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겠고요. 시동 버튼은 이렇게 비틀어서 꼬집듯이 비틀어서 시동을 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 자, 인디비듀얼, 그리고 고성능, 다이나믹이죠. 그리고 컴포트, 그리고 에코, 이렇게 4개의 모드로 주행을 달리는 반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 또 하나, 무태안경 같은 태가 없는 그런 룸미러를 적용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뒷모습을 비춰줍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볼보의 감성을 잘 살린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 이런 원목
소재와 천연 가죽, 아주 고급 소재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을 하죠, 볼보가. 특히 S90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게 아주 실내 인테리어에 적용되어 있는 소재들을, 고급스러운 소재, 최고의 소재들을 적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소재의 질감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들은 역시 손끝이겠죠. 손이 닿는 부분들, 손을 이렇게 닿아서 만져보면 소재의 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직렬 4기통 2.0L 디젤 엔진을 적용한 최고 출력이 190마력이고요 40.8kgm의 토크가 1750에서 2500rpm까지 지속적으로 고르게 분출이 됩니다. 결국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최대 토크에 근접한 그런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2500rpm까지라면 거의 뭐 주행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 힘을 조율하는 것은 8단 자동 변속기고요. 볼보는 아이아트라는 기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각 인젝션마다 센서를 집어넣어서 최적의 연료 분사량으로 어떤 그 최적의 효율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고 성능은 최적화 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S90 D4에는 인스크립션과 모멘텀 두 모델이 있는데요.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모멘텀이 아래급이고 인스크립션이 위급입니다. 모멘텀은 5,990만원, 인스크립션은 6,690만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적당히 근육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과한 근육이 아니고 아주 적당한 근육이 배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스티어링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2.5회전. 예민하고 날카로운 조향 성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행 모드는 일단 에코 모드를 택했습니다. 에코 모드에선 자, 가다 정지를 하면 시동이 딱 꺼지죠. 제시동의 느낌도 이렇게 거칠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엔진 스톱 했다가 제시동 할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차들이. 특히나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차 앞바퀴 굴림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세단들이 후륜 구동 방식을 택하는 것과 달리 볼보는 앞바퀴 굴림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D5에서 사륜 구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보가 2020년까지 적어도 볼보를 타는 고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아주 의욕적인 목표를 내걸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볼보답다라고 하겠습니다. 70-80km 정도의 속도 아주 편안하게 빠져나갑니다. 뉴트럴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고속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바퀴 굴림이어서 언더스티어고 뒷바퀴 굴림이어서 오버스티어고 그런 공식은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성립하지는 않죠. 차의 구조도 구조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를 과속, 그러니까 빠르게 가지 않고 안전하게 갖고 간다면 코너에서의 조향의 느낌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비가 와서 참 시승의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어제 비를 피하려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역시 오늘도 이틀 연속 비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중 시승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차간거리를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일럿 어시스트를 활성화시키면 핸들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하는데요. 핸들을 완전히 띄어서는 안 되겠죠. 핸들을 가볍게 쥐는 정도로만 작동을 해도 됩니다.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데 핸들은 쥐고 있어라 라는 거죠. 차선 이탈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살짝 돌려보는데 핸들의 반발력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지 이제 차선을 넘을 것 같은데요. 차선에 한번 살짝 걸쳐보죠. 핸들의 진동 느껴집니다. 차선을 타면서
핸들에 진동이 오는 거죠. 너 지금 차선 넘고 있으니까 조심해 라는 얘기인 겁니다. 쥔듯 만듯 핸들에 손을 건진 채로 가도 차가 알아서 컨트롤을 합니다. 되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파일럿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을 놓고 얘기한다면 차선의 좌우측을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볼보는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고요. 도로의 조건이 평상시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적어도 차선만큼은 정확하게 잘 읽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차선을 놓치지 않고 잘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속 130km까지 이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자율운전차나 크게 다름없다시피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하죠.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그 운전자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 운전자가 개입해야 될 순간의 반응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면 궁극적으로 자율운전 자동차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것일 텐데요. 운전에서 비로소 해방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일 테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운전의 즐거움과의 이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9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차분하게 잘 달리고 있고요. 오히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노면 잡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노면에 이런저런 그 이물질들을 빗물이 쓸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체를 건드리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대신에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 정도가 더 들리겠죠.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RPM은 약 1600, 700 정도의 수준에서 마크를 합니다. 다이나믹 모드로 옮겨보면 역시 RPM은 큰 변동이 없는데요,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전해옵니다. 타이어가 2554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했죠.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모멘텀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올라갑니다. 18인치 타이어가 올라가고요. 여기에는 19인치 타이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는 W15, 뒤에는 인테그럴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차의 거동을 안정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속 70, 80, 90 정도의 속도에서는 상당히 차분하고 편안하게 달립니다. 이렇다 할 잡소리는 들어오지 않고요. 타이어가 노면을 구르는 소리 정도만이 실내로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도로의 망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시켰다는 LED 헤드램프에는 또 많은 기술이 담겨져 있죠.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액티브 하이빔을 키면 차가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을 해서 앞차 혹은 대형차가 눈부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시야를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코너링 램프, 차의 조향 방향에 따라서 조사각을 변화를 줘서 진행 방향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계기판에 같이 보여주죠. 중원 부원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니터, 이제 각각 지도 정보가 뜨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정보가 뜬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아유, 이 비가 점점 더 오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속도와 파일럿 어시스트의 작동 후 제한 속도 표시, 그리고 목적지, 이런 부분들
표시가 되죠. 엔진 소리가 살아납니다. 이제 비가 좀 그쳤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비 그친 틈새를 이용을 해서 후반부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의 잔진동들을 아주 잘 걸러줍니다.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노면의 어떤 그 충격들이 고르지 않은 노면 상태가 타이어를 통해서, 타이어와 시트를 통해서 몸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잘 완화된, 잘 걸러진 그런 정도의 충격이 전해집니다. 가속 페달 킥다운 버튼이 있는데요. 킥다운 버튼을 밟았더니 아주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네요. 아주 힘찬 움직임을 보이죠. 190마력의 힘입니다. 토크 스티어 거의 없네요. 앞바퀴의 좌우축, 구동축의 길이가 달라서 동력 전달의 힘이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는데요. 그 때문에 토크 스티어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차 잘 조절을 해서 차체 스티어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은 잘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굽은 길인데요. 알아서 차선을 유지를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고 비 온 뒤에 그렇게 평상시와는 좀 다른 노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잘 읽으면서 달려가고 있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까지 11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차선을 잘 읽고 있고요. 저 앞에서 이제 차선이 굽어지게 됩니다.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자, 왼쪽으로 차선이 굽어졌고요. 100km가 넘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역시 차선을 잘 읽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주 제법 빠른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들이 아니고요. 엔진 소리는 잘 만져져서 톤이 조절된 소리로 점차 커지고요. 3500rpm, 4000rpm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정도 엔진 사운드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내는 차분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속도에 비해서는 차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90마력의 힘, 40.8kgm의 토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제법 빠르게 속도를 높여 나갑니다. 필요하다 싶을 때는 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달려도 괜찮을 그런 반응입니다. 다만 고속에서 차체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있어서 아무래도 사륜구동이나 후륜구동 차에 비해서는 차체의 거동이 고속에서 조금은 더 많이 흔들린다, 조금은 더 불안하다 라는 점은 숨기지 못할 듯 합니다. 타이어의 그립 좋고요. 자,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법 빠른 속도에서 제동을 해봤는데요. 앞이 확 숙여지는 그런 반응을 상당히 제거를 했습니다. 고속에서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차체의 안정감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제동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속에서의 급제동인데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고속 코너인데요. 속도를 죽인 다음에 가속을 하면서 속도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자, 앞바퀴 굴림인데요. 속도를 올리니까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느끼게 됩니다만 언더스티어가 오버스티어보다는 언더스티어가 낫죠.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로 조향 반응을 조절해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 차의 연비는 14.0km/L입니다.
차급에 비해서 제법 우수한 연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상쾌해지는 하늘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엔진 사운드, 실내 분위기, 그리고 차체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그 안정, 고급감,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잘 차의 각 부분들이 잘 만져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세단을 지향하면서도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인테리어가 좀 밝고 경쾌한 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볼보 특유의 컬러가 살아있다 라고 보여지죠. 이 차의 가격 인스크립션 6,690만원, 그리고 모멘텀 5,990만원. 독일 프리미엄 세단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볼보의 어떤 그 포지셔닝 혹은 전략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유로피언 프리미엄 세단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 구성, 성능, 그리고 편의 장비들, 무엇보다도 볼보의 그 최고의 자랑 안전에 대한 부분, 시티 세이프티를 기반으로 한 오토파일럿 시스템,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안전 보조 장비들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S90 T5 D5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시보드의 이런 그 예각 각진 모습은 여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위험해 보입니다. 물론 안전해서 사고 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쳤을 때 대시보드의 이런 날카로운 예각은 치명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차와 센터 터널의 부조화, 앞바퀴 굴림차에 이렇게 높은 센터 터널이 왜 있어야 되는지, 물론 그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앞바퀴 굴림차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센터 콘솔의 존재는 사뭇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S90 D4 인스크립션 트림 타봤습니다. 합리적인 유러피언 럭셔리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풍부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돋보였던 그런 차였는데요. 자,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급하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출발했더니 초반 출발이 좀 거칩니다. 아우, 벌써 100이 넘었네요.